자, 원자 생명과학 페이지 12페이지, 이제 바이러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다른 뭐라고 해야 되니? 다른 입자야.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들어봤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일단은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기생하는 감염성 병원체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자, 이 기생하는 이 바이러스가, 그지? 바이러스가 결국 이제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감염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숙주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뭐, 자기가 자기를 복제를 이렇게 시키는 이런 입자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특징은 외워야겠지. 뭐야? 크기.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모양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구성은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인 핵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바이러스의 구성은 단백질과 그지? 핵산. 그래서 이 구성은 그냥 컴팩트하게 외우세요. 단백질 껍질과 뭐로 되어 있다? 핵산으로 되어 있다. 뭐 핵산은 DNA, RNA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핵 속에 있는 DNA, RNA. 뭐 DNA는 유전 정보 저장, RNA는 유전 정보 전달. 뭐 그냥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치자면 D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RNA는 그치?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에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해. 또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DNA와 RNA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 중에서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 그지? DNA 바이러스, 뭐 아데노 바이러스나 B형 감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RNA 바이러스는 AIDS, 그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가끔 이런 것도 나와. RNA 바이러스는 뭐야? 아데노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그치? 독감 있지, 그치? 그거는 이제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발견은 이제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담뱃잎 즙을 짜서 이제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지, 그치? 여기를 쭉 하게 되면 당연히 세균 여과기 밑으로, 그치? 누가? 바이러스가 입자가 작다고 했잖아. 내려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 실험을 통해서 여과액을 건강한 담뱃잎에 바르니 담배 모자이크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결국은 빠져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실험이 나오면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과액에서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병원체의 결정을 얻었다. 그래서 병원체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는 핵산과 단백질이고, 요거 숙주 밖에서는 그냥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 단백질 결정 형태로, 그지? 이게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야. 생명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병원체를 인공배지, 그치? 인공배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인공배지는
그냥 양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분 덩어리. 양분 덩어리. 그러니까 생명체는 아니지, 그지? 이때는 증식하지 않았어, 그지? 하지만 건강한 단백잎에 세포가 있는, 그지? 단백잎 세포가 있는 배지에 넣었을 때는 증식을 하였었다. 왜 증식을 했냐? 이 단백잎, 그치? 단백잎에 있는 뭐를 이용합니까? 이 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지, 그치?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치? 그래서 이 병원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그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아있는 어디 내? 숙주 내에서, 그지? 만 증식할 수 있다. 왜? 이 숙주 내에 있는 뭘 이용합니까? 단백질을 이용해야 돼, 그지? 숙주, 그래야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왜? 숙주 내에 효소를 이용을 해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 당연히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모두 갖는데, 생물적 특성은 당연히 핵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하고, 그지? 유전 물질을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일어납니까? 돌연변이도 일어나지, 그지? 자, 이런 거 다 끊어서 외워야 돼. 첫 번째, 핵산. 두 번째,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식할 수도 있고, 네 번째, 돌연변이를 할 수 있다. 그지?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얘는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가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아까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세포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리보솜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러면 리보솜이라는 것도 떠오르죠.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단백질 합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주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를 합니다.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 요거 중요한 말이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뭐가 없어서요? 리보솜이 없어서 스스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박테리오파지라는 놈이 나와, 그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행평가로 배영구 같은 경우는 요거 만드는 게 수행평가였어, 그지? 철사 주고 이거 주고.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이름 외우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테리오파지. 자, 머리 부분은 단백질 껍질 이 안에 D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는데, 전개도를 잘라 만든 정 12면체에 빨간 철사를 말아놓고, 그지? 이 철사가 뭐에 비유되는 거야? DNA에 비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서 박테리오파지의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란색 철사 6개를 모아 윗부분은 기둥처럼 만들고 아랫부분은 구부려서 이렇게 된다. 이런 모양이야, 그지?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DNA를 가지고 있어. 아까 DNA 또는 RNA를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지? 박테리오파지는 DNA를 갖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증식되는 요 과정이 좀 중요합니다.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여기에 세균이 있어, 그지? 이 세균이 아까 뭐로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지? 이 세균이 숙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숙주. 그러니까 이 세균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윙 뚫어서, 그지?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뿅 하고 장이가 가지고 있는 DNA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 효소를 어떻게 한다? 대신 자기 거인 마냥 이용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이 안에서 막 증식이 돼, 그치? 증식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수가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숙주를 어떻게 합니까? 숙주를 파괴를 시키고, 얘들이 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서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정말 중요한 게, 세포 분열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알겠니? 세포 분열.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러스 문제에서 뭐 어떤 세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알겠니?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세균 표면에 부착하여 자신의 DNA를 세균 안으로 주입한 후에, 자, 요거 중요한 말이지. 세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백질 껍질을 만들어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세균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자, 정십이면체, 단백질 껍질을 비유하는 거고, 빨간색 철사는 DNA에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의 파란색 철사는 박테리오파지의 꼬리.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생물적 특징은 핵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주 내에서 증식을 할 수 있고요. 유전현상이 나타나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도 있지, 그지? 이거 끊어서 다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가 아니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내용입니다. 바이러스는 지초의 생명체가 아니다. 왜? 바이러스는 뭐가 있어야 돼? 숙주가 있어야지, 그치?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 그치? 근데 바이러스가 먼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지가 먼저 나오면 지가 지스스로 복제를 할 수는 없잖아. 숙주가 없으면.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물질 대사를 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탐사 실험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요.